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살리플라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살리플라틴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넥사틴 주사, 또 리프라틴 주사, 벨록사 액상 주사, 벨록사주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에 따라서 나는 엘록사틴 주사 맞는데요, 혹은 옥살리틴 주사 맞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성분은 모두 옥살리플라틴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약의 국내에 허가 적응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결장직장암과 위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장직장암에서 쓸 때는 오플로우로우라실 및 홀리닉 액시 등과의 병용요법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위암에서 쓸 때는 카페시타빈 혹은 도세탁셀이나 S1과 병용하는 요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허가 적응증만큼 이제 용법 용량도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결장암에서 환자분들 폴폭스라고 하는 항암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확한 용어로는 엠폴폭스6라고 하는 항암이 있는데요. 이때는 2주 간격으로 류코보린 오플로우로우라실과 병용할 거고요. 이때는 옥살리플라틴을 첫날 1일차에 하루에 한 번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85를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결장암에서 카페옥스라고 하는 항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카페옥스라고 하는 항암 할 때는 3주에 한 번 카페시타빈과의 병용요법으로 옥살리플라틴은 3주에 한 번 첫날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130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법 용량이 다양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옥살리플라틴의 박스형 경고문은 알러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약 투여 후 수분 이내에 피부가 붉어진다거나 가렵다거나 또 기관지 경련이나 호흡곤란, 혈압 저하 등을 동반한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옥살리플라틴도 백금제제에 속하는데요. 이런 다른 백금제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맞을 때 특별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백금제제라고 한다면 옥살리플라틴, 또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등을 얘기를 합니다. 알러지 반응의 빈도는 높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이 FDA 박스형 경고문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빈도는 전이성 결장직장암에서 또 4등급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장암의 보조요법으로 쓸 때는 3등급 같은 경우 2.3%, 4등급은 0.6%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또 한 2, 3% 정도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플로우로우라실과 류코보린과 병용했을 때 빈번한 이상 반응이라고 식약처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설사와 또 오심구토, 또 입안의 염증, 또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호중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 또 급성 및 용량 축적 말초 감각 신경병증이란 게 제시가 됐고요. 위암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카페시타빈과 병용했을 때 20% 이상 발생한 이상 반응으로는 설사, 오심구토, 또 호중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 말초 신경병증, 식욕저하와 피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설사, 오심구토, 호중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우리가 설사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스껍고 토가 나오는 것. 이 옥살리플라틴의 메스껍고 토가 나올 확률은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중간 이상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항암하기 전에 미리 항구토제가 처방이 납니다. 구토 예방약이죠.
그리고 항암의 가장 기본적인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골수 억제. 골수 억제에서도 우리 호중구가 백혈구의 일종이었어요. 면역하고 관련된 세포였죠. 혈소판은 우리 지혈하고 관련된 세포예요. 피가 났을 때 잘 멎게 해주는 세포. 그리고 마지막 말초신경병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급성과 용량 축적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증상으로 따진다면 환자분들이 손발, 사지 말단에 감각이 이상하다. 손발 감각이 이상하다. 감각이 떨어진다. 혹은 저리다. 혹은 떨린다. 손발이 떨린다. 또 아프다. 돌 밟는 것 같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손발 감각의 장애로 인해서 걷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증상이고요. 실제로 말씀을 하실 때 차가운 곳에서 손발이 저려요. 찬물을 삼키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이나 인후가 아프거나 감각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있다거나 단축 기울기 힘들다라고도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 같은 경우는 이 약 맞고 혹은 투여 수시간 이내에 시작이 되고요. 수시간 또는 수일 이내에 저절로 감소는 되나 다음에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급성은 차가운 온도나 물체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거나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용량 축적성 말초신경병증은 이 약을 투여받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맞으면 맞을수록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고요. 또 이 증상은 치료 주기 사이 우리 중간에 항암 안 할 때 있죠. 이럴 때는 줄어들지만 이 지속 기간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손발 장애로 인해서 걷기 힘들다거나 기능 장애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용량을 조절하거나 옥살리플라틴을 중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량 축적성도 종종 추위에 의해서 촉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항암을 끝나면 개선이 되거나 완전히 회복된다고는 알려져 있으나 환자분들 따라서 몇 년이 지나도 손발이 저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옥살리플라틴 맞는 분들은 이 신경병증, 손발 저림이나 감각 이상에 대해서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FDA 박스형 경고문으로 제시됐던 알러지 반응. 환자분이 증상 있을 때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해 주시는 것만 잊지 마세요. 나 지금 주사 맞고 있는데 혹은 주사 맞은 직후에 피부가 가렵다, 빨개진다, 숨차다, 답답하다 이런 것들 참지 말고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빈도가 정말 높지는 않지만 나타났을 때 조금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또 1회차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음에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매 회차 주사 맞고 나서 혹은 주사 맞을 때 꼭 잘 확인을 주셔야 되고요. 여기 제가 적어 놓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약에 알러지가 있다. 어떤 약에 알러지가 있다를 잘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도 미리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는 하루에 3-4번 이상 물변을 보는 거. 그래서 설사 시 어떻게 하라 일반적인 얘기가 써져 있는데요. 이거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다 제시한 자료예요. 그래서 설사할 때는 물 충분히 마시고 식사 조금씩 자주 해주시고요. 맵고 기름진 거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너무 찬 음식보다는 실온온도 음식 섭취해주시고 아마 이제 증상 있을 때 드세요 하는 약들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꼭 상비약 복용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메스껍고 토하는 게 있죠. 그래서 메스껍고 토할 확률은 옥살리플라틴이 항암제 중에 제가 중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서 구토 예방약을 미리 처방을 해주세요. 그래서 구토 예방약 알약이나 혹은 주사약으로 나오거든요. 잘 미리 복용해 주시면 되고요. 증상 있을 때 드세요 하는 치료약 받으셨다면 증상 있을 때 마찬가지로 참지 말고 약 복용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골수 억제. 우리 환자분들 잘 아시는 백혈구. 면역하고 관련된 세포죠. 그래서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스크 꼭 잘 써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백화점이나 대중목욕탕 같은 곳. 그리고 우리 혈소판은 지혈하고 관련 있죠. 피를 잘 멎게 해주는 세포. 그래서 혈소판이 부족하면 지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날카롭고 뾰족한 것도 피해 주시고 다칠 만한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시고요. 또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죠. 적혈구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잘 안 돼서 많이 피곤하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너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조드렸던 말초신경병증. 손발이 저리다, 무디다, 뭐 아프다, 뭐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이제 돌 밟는 것 같다, 걷기가 힘들다. 걷다가 그냥 넘어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손발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시한 자료예요. 손을 좀 자주 비벼주시고 주먹도 쥐었다 폈다 좀 자주 주물러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거 도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약 중에서 옥살리플라틴은 추위나 찬 것, 또 차가운 음식, 음료는 꼭 피해 주셔야 돼요. 뭐 얼음 들어있는 찬물, 뭐 그냥 찬물도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피해야겠죠. 그리고 찬물로 손 씻는 거 이런 것도 꼭 피해 주시고요. 제가 병원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좀 차다 느낀 게 이 폴대더라고요. 이 환자분들 이렇게 수액이나 주사 맞으시면서 이 폴대에 끌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 폴대가 많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맨손으로 폴대 안 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차가우니까. 그리고 증상 있을 때는 그냥 참지 마시고 꼭 선생님들께 알려주세요. 이 옥살리플라틴에 의한 신경병증은 조금 심한 경우에는 옥살리플라틴 용량을 줄이거나 혹은 중단해야 되기도 하고요. 치료약은 아니지만 증상 완화약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리리카라던가 뉴론틴. 선생님들이 결정을 주실 부분 같아요. 그래서 증상 있을 때 꼭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고요. 항암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항암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내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염려하지 않는 것.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습니다.